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국가직 구급시험 대비 OX 백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세징수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 10개, 31번부터 40번까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31번 읽어볼게요.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납부 고지의 유예 및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자, 빠르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일단 키워드 나왔습니다.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다음에 부도 도산의 우려. 여러분,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가 나올 때는 이 문장 빼고는 없죠. 자,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는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연장만 가능하고 국세기본법의 기한 연장에는 없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납세자가 재해나 도난, 재난 등을 입었다, 또는 뭐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국세기본법상의 기한 연장인 신고기한, 청구기한 연장도 가능하고 국세징수법상의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기한 연장 사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대부분 걸쳐 둘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기한 연장이 가능한데, 이 지문 31번 지문 별표짜리죠.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만 가능하고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안 되는, 즉 납부를 제외한 다른 연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죠. 예전에 국세기본법에 요게 있었을 때 되게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키워드입니다.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라는 말이 나오면 제일 끝에부터 보셔야 돼요. 납부기한 연장 신청만 가능하고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안 된다. 그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X죠. 올바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납세자가 경영하는 키워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 이 말이 나오면 기한 연장의 사유에서는 뭐만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만 가능하고 뭐 신고나 불복 청구나 뭐 신청이나 이런 연장은 안 된다. 자, 키워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는 무슨 기한 연장만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만 가능하다. 자, 예전에 되게 많이 나왔던 지문이니까 이 문장은 무조건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2번으로 가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서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다. 자, 저런 공부 오랫동안 하셨다 그러면 담보로서 다음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징수한다. 이거 약간 라임처럼 외우셔야 되는 거죠. 담보로서 징수한다. 단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올바른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담보로서가 나오면 뒤에 무조건 징수한다가 나와야 됩니다. 자, 올바른 지문을 다시 읽을게요. 관할 세무서장은 끊고 납세 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강제징수비가 끊고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끊으세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무조건 이거부터 나와야 돼. 담보로서 뒤에는 바로 세트입니다. 징수한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담보로서 징수한다. 단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단 이 담보에는요. 금전이건 건물이건 토지건 납세보증 보험증권이건 납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충족되는 것들은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로서 징수한다는 거는 이 징수한다는 네 글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국세 징수법의 절차에 따라서 징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담보로서 그 담보물을 매각하거나 뭐 사실 담보가 금전이면 담보가 금전도 있고 뭐 보증보험증권도 있다 그러면 각각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 절차에 따라서 그 돈으로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는 뭐다? 담보로서 징수한다. 근데 납세자 스스로 신청하거나 한다면
담보를 금전으로 제공한 자에 한하여 금전으로 스스로, 사실은 여기 생략된 게 스스로예요. 스스로 납부할 수 있다. 다른 의미입니다. 징수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거고요.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납세 의무자가 주체가 되는 건데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세요. 뭐라고? 담보로서 징수한다. 단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 뭐라고요? 담보로서 징수한다. 단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지문을 보자마자 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면 됩니다. 열심히 외워놓으세요. 자, 33번으로 갑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하며 국세가 완납되지 않고 독촉장의 기한이 지난 경우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여러분 납부기한 전 징수가 좀 줄여서 옛날에 쓰던 말로 하면 납기 전 징수라고 하는데요. 그냥 납기 전 징수라는 표현도 써요. 옛날에 이걸 많이 수십 년간 써왔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정확한 용어로 납부기한 전 징수 요렇게 정확하게 입에서 나오게 연습을 해 놓으시고요. 면접 때도 이 용어 쓰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기한 전 징수. 이건 뭐냐면 원래 법정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빨리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뭘로? 고지서로. 그래서 그 고지서에 지정 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걸 적는 게 아니고요. 날짜를 단축해서 적기 때문에 우리 납부기한 전 징수를 위한 고지서상에 적힌 돈 내라고 하는 기간을 단축된 기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전 징수는 국가가 굉장히 급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독촉 없이 압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국세징수법에서는요. 압류를 하려면 고지서를 먼저 보내고요. 고지서상의 기한까지 납부가 안 되면 독촉장을 보내는 게 원래 원칙이고 독촉장의 기한이 지나야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자, 납부기한 전 징수하고요. 하나 더. 물적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를 했다. 그 경우 N은 독촉 없이 압류합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전 징수는 독촉 없이 압류하는 케이스라서, 자, 이 문장도 O, X에 둘 중에 뭐죠? O예요, X예요? X죠. 자, 옳은 질문 가겠습니다. 자, 일단 독촉을 해야 압류가 된다라는 그거부터 다시 볼게요.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원래 압류 요건이고요. 그런데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를 받고 그 납부기한 전 징수를 위한 고지서상에 적힌 기한이 단축된 기한이에요. 그때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다면 일단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는 겁니다. 네, 압류의 요건이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뭐다? 독촉을 받았는데 독촉장에 정한 기한까지 완납이 안 됐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 고지서 자체가 납부기한 전 징수를 위한 고지다. 그러면 이때는 이것도 고지서지만 그 다음 독촉장 보내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납부기한 전 징수를 위한 고지서상에 정해진 기한이 지나버리면 압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이라고 제가 적은 문장의 뒷부분, 단서 뒷부분을 해석하면 결국 납부기한 전 징수를 위한 고지는 독촉 없이 압류를 하는 케이스다. 요거를 체크하세요. 그래서 해석해 놓은 게 제가 이제 설명 정보로 납부기한 전 징수는 어떻게 한다? 고지만 하고 단축된 기한이 지나면 자, 뭐 한다? 독촉 없이 압류한다. 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독촉 없이 압류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거가 양도담보권자 같은 물적 납세 의무자한테 납부 고지를 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요. 어떠냐면 문장으로는 법 조문으로는 원칙 압류의 요건 파트에는 우리 물적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내용상으로는 없고요. 그거는 나중에 물적 납세 의무자에 대한 특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상으로는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납부기한 전 징수에라는 조건만 있고 물적 납세 의무가 없다고 해서 틀린 질문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원론이에요. 이게 원론이고 특례 아까
물적 납세문은 특례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는 그냥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문장은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문장이 정확하게 맞는 지문입니다. 일단 압류 요건은 뭐다? 첫 번째, 독촉장을 받았는데 완납을 안 했다. 두 번째, 납부기한 전 징수는 독촉 없이 고지서상의 기한만 지나면 압류한다. 두 개, 조건 두 가지, 압류의 요건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자, 외의 재산은 압류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어떠한 경우에도가 틀렸죠. 예외가 있기 때문에 불가분물,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때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압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X인데요. 관할 세무서장은 옳은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끊고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당연히 압류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원칙이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외가 있으니까. 불가분물 뭐예요? 만약에 채권이 100억짜리 채권이 있는데 액면가액 100억짜리 채권이 있는데 1억이 압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원래 그 채권 가액이 쪼갤 수 있다 그럼 1억하고 그 언저리 금액 필요한 금액만 압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권 가액을 쪼갤 수 없다 그럼 부득이하다 그럼 100억 전체를 다 압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뒤에 단서 없이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단서가 눈에 안 보여도 맞는 지문인데 위에 문제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 지문 우리 기억, 니은, 디귿 해갖고 고르는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다시 올바른 문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만약에 다만 뒤에가 생략돼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말만 없으면 맞는 지문이다. 자, 이 지문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35번 관할 세무서장은 등기된 부동산, 등기된 괄호 열고 부동산, 공장재단, 등기하는 물건인지 보셔야 돼요. 광업재단, 등기된 선박. 자, 등기가 되는 재산 맞고요. 압류하려는 경우, 여러분 등기하는 재산, 특히 대표적으로 부동산은 압류 조서를 첨부하여 뭐한다? 제일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압류 등기를 촉탁하시는 거예요. 압류 방법, 부동산에 등기된 부동산 하면 거기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된 선박까지 포함시키시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등기예요. 등기가 된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방법은 뭐냐?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거다. 그러면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중요한 건 촉탁은 등기소에 부탁하는 거고요. 등기가 완료가 돼야죠. 촉탁한 때 발생이 아니고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 지문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지문 읽을게요. 관할 세무서장은 키워드 등기된 부동산 등이에요. 괄호 열고 부동산 등, 선박까지가 부동산 등 읽으시고 키워드는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부동산을 키워드로 두셔도 되고요. 등기, 부동산 원래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등을 압류하려면 뭐 해야 된다? 압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압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압류 등기를 촉탁했을 때 압류의 효력은 언제 생긴다? 완료된 때 생긴다. 약간 표현이 다르죠. 자, 압류를 하는 방법은 촉탁, 등기 촉탁. 그리고 압류 효력 발생 시기는 압류 등기가 완료된 때 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부동산 유거증권의 압류는 여러분 이미 틀렸어요. 왜냐하면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묶지 않아요. 동산이에요. 그쵸? 이미 앞부분이 틀렸어요. 자, 세무공무원이 점유? 또 틀렸네요. 왜요? 부동산은 35번 지문에서 보시다시피 등기, 등록, 촉탁을 해야지 점유는 안 되죠. 점유는 뭐죠? 점유는 동산이다. 동산과 유가증권. 되셨죠? 그래서 틀린 지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묶여있으면 일단 틀린 지문입니다. 자, 옳은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 동산과 유가증권은
압류를 하는 방법은 점유예요. 그리고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는 점유입니다. 두 개가 같습니다. 왜냐면 가지고 갈 때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압류 방법. 등기 촉탁이에요. 압류 등기 촉탁이고요. 효력은 언제 생긴다? 완료된 때에 생긴다. 네, 물론 이제 유가증권 중에서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그건 좀 다르게 되겠지만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원론이기 때문에 동산과 유가증권은 압류 방법 점유, 효력 발생 시기도 점유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37번입니다.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자, 압류 해제네요.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인가? 할 수 있는 사유인가? 여러분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 맞아요? 이 질문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다른 재산 제공했을 때는 과세관청이 판단해서 해제해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라는 사유죠. 그래서 틀린 지문 정답 X고요. 자, 옳은 지문 별표 치시고 자,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자, 여러분 압류 이거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다라고 끝나야 됩니다. 자, 다른 재산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재산을 압류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예요. 할 수 있는 사유.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외우셔야 되는 건 뭐다?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와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 구분하라고 줄 거다. 그럼 둘 다 외우기에 조금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외우세요. 자, 기억 보시면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 납부예요. 여러분 전부 납부 충당이면 이거 납세무 소멸이죠. 이 납부와 함께 나오는 충당은 국세 환급금, 세금을 돌려주는 것과 납부해야 될 국세를 상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 전부가 납부 충당되면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고요. 일부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전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가에 여기도 전부가 취소가 되었다. 전부 취소면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고 일부 취소면 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여러 개의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했어요. 그런데 일부 재산의 공매 대금으로 이것도 역시 전부 징수했어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면 끝났으니까 압류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 전부가 들어간다.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는 전부라는 말이 들어간다. 자, 리을은 뭐냐면 압류해서 매각해봤자 강제징수비도 못 건지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만약에 교부청구 참가 압류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인데 요거는 리을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최근에 2024년에 추가된 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했다? 여러분 남의 재산 압류하면 안 되죠. 체납자 재산만 압류하셔야 돼요. 그래서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고요. 압류 금지예요. 근데 압류하셨어요? 당장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압류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옷은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기회에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압류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시험 문제에서 구분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38번으로 가셔가지고요.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 이름 3개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세금을 체납하였다. 사업에 관한 허가의 제한 문제고요. 모든 국세가 아닙니다.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고요. 그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면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의 허가의 갱신, 그 다음에 그 허가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 여러분 갱신과 신규 허가는 신규로 하나 읽으시면 돼요. 묶어가지고 신규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사전적 제한인가요? 사후적 제한인가요? 신규가 키워드예요. 신규가 들어가니까 이거 아무리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갱신은 새로 받는 건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갱신과 신규 허가는 사전적 제한이기 때문에 체납액의 횟수라든가 금액에 상관없이 요구가 가능해요. 앞부분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뭐 3회 500만 원 안 나와야 맞는 지문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공시송달 등의 방법
여러분 공시송달은 세무서 게시판에 붙이는 거니까 정말로는 진짜로 고지서를 못 받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고지가 됐다면 그 고지서에 체납액이 있는 거라면 사실 그때는 허가 제한 요구를 할 수 없다. 틀린 거 없는데요? 맞는 지문인데? 맞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앞에 있는 지문도 여러 번 나온 거. 근데 앞에 있는 단서 앞에 있는 지문은 사전적 제한이냐 사후적 제한이냐. 만약에 이미 신규 허가라는 말 또는 갱신이라는 말이 없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는 보세요. 주어가 납세자예요. 근데 사후적 제한은 납세자가 아니고요.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은 사후적 제한을 얘기해요. 그때는 만약에 사업을 하는 자 이미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3회 이상 체납 500만 원 이상 체납액 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신규 허가기 때문에 사전적 제한이고 횟수 제한 500만 원 제한이 없고 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었다면 관어사업 제한, 사업에 관한 허가 제한 요구할 수 없다. 이것도 뒤에 단서도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39번입니다. 납세 증명서가 뭐죠? 우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근데 전혀 없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어떻게 외우셔야 돼요? 뭔가 불성실한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그러니까 무슨 체납액? 다른 체납액이 없다. 그래서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체납액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자, 말하며 재난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으로 인해 지정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문장인데요. 이런 문장이 나오죠. 자, X입니다. 납세증명서는 신청하면 요건 충족하면 바로 발급해줘야 되고요.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압류, 매각의 유예액 등이니까 이건 뭐냐면 납부기한 연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외하고는 중요한 말이 뭐다?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요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관할세무서장은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이 두 개는 묶어서 뭐라고 읽는다? 납부기한 연장을 해줬다. 그때는 연장 유예기간, 무슨 기간? 관할 관청에서 돈 늦게 내도 된다고 허락해준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냥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그냥 개념으로 불러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지금 허락받았잖아요. 2달만 연장해주세요. 3개월만 연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돈을 늦게 내는 걸 허락받은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돈 내는 거를 유예받은 기간 동안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 OX에 제가 무조건 내는 지문이에요. 종전에 2020년에 국세징수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에 되게 거의 매년 나왔던 지문이라서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라 OX로 항상 내는 거고요. 요거 최근에 7급 시험에 바로 나왔죠. 그래서 OX 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정말 완전 초심자도 꽈락은 거의 면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 해드리는 거잖아요. 열심히 읽어보시고요. 40번 지문도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어디가 틀렸어요? 부과한다. 자, 우리가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라고 하는 거는 개념상 납부기한을 연장해준 개념이고요. 납부기한 연장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개념 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개념 묶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뭐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이게 징수법상의 납부기한 연장뿐만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뒤에 있는 지문이 어찌됐건 법에 따른 징수유예가 딱 봐도 납부기한 연장이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24년 7급에 뒤에 있는 단서로 바꿔가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았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를 틀린 지문으로 부과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24년 7급. 이건 항상 내는 거예요. OX만 제대로 복습하셨어도 그 문제 맞췄겠죠. 자, OX 열심히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31번에서 40번까지 지문 해석을 해드렸고요.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면
읽다 보면 외워지겠죠. 국세징수법에서 무조건 나온다라고 제가 뽑은 10개의 지문을 여러분께서 외우시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 열심히 들으셔서 시험장에서 여기 나온 지문은 무조건 맞추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1번부터 풀이할게요.